안녕하세요. 저는 와일드우드에 살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증상별 수치료와 수치료 응용에 대한 것입니다. 고혈압에는 어떤 수치료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고혈압에는 뜨거운 족욕과 신장 찜질, 그다음에 감기와 호흡기 질병에는 온냉 샤워와 증기호흡, 얼굴 수치료, 또 두통에는 일반 수치료, 불면증과 우울증에는 젖은 시트팩, 또 통증에는 얼음 마사지, 또 관절염과 골절에는 온냉 수치료, 사우나, 파라핀 치료, 그다음에 해독에는 러시안 스팀, 암과 종양과 라임 병에는 핫 담요팩과 열치료에 대해서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료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회복을 위하여라는 자연의 역사를 도와주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들 스스로를 회복되기에 가장 유리한 상태에 두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유리한 모든 점을 취하고 천연계의 법칙과 조화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네. 그러니까 믿음과 또 이 행함에 어떤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연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인간의 협력 부분, 그 협력을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천연 치료를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능력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의 사용법을 배워야 함. 이런 말씀 많이 있죠. 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된다. 물을 지능적으로 사용할 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 보였다. 이런 축복들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요법들을 능숙하게 시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물의 사용,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느낀 것을 그러니까 이 수치료를 통해서 이 환자와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 함께 시간을 보내죠. 우리가 이제 이 환자를 여기 학생들이랑 그 봉사자들이 환자들과 계속 같이 움직여요. 같이 운동을 하고 또 같이 밥을 먹고 강의를 해도 같이 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숫가루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이제 한 11일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수치료는 스킨십이 있잖아요. 마사지를 해주고 또 수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단순한 천연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치료의 능력을 더하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물을 통해서
또 생수 대신,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고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수치료를 통해서 이게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또 이 몸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이러면서 어, 듣는 귀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제 어,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유시판이 있을 때 6개월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1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의료 선교사 교육 프로그램이요. 이제 6개월을 배우고 나서 1년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려면 선배가 있어요. 먼저 6개월을 한 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도 다른 사람한테 6개월을 배운 거죠. 그러면은 1년에 6개월은 배우고 6개월은 후배를 데리고 이제 가르치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어, 도와주는데요. 제가 이제 갔을 때 저의 선배,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늘 가르쳐 주고 같이 환자를 돌보고 했던 그 백화라는 17살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얼마나 그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또 치료 하나하나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지 환자도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어린 아가씨가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그 어떤 보수를 바라고 또 어떤 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환자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이 통할 때 정말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또 이 단순한 치료를 통해서 정말 이 회복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일드우드도 11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11일 동안에 정말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뇨도 뚝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뭐 너무나 이 놀라운 회복의 경험 별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단순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이 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좀 보았습니다. 이 와일드우드 치료실인데요. 제가 이게 좀 동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한번 쭉,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열 치료를 하는 시설이에요. 이제 이 시설들을 보면 그다음에 다리 치료하는 시설이에요. 이 의자에 앉아서 그다음에 이거는 좌욕하는 시설인데 음, 이 치료실은요, 이게 러시안 스팀이라는 치료실이거든요.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이 이렇게 있어요. 침대가 하나 있고, 여기 안에 샤워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찬물을 할 수 있는데, 이 밑에가 스팀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여기에 눕고,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얼음물을 갖고 아예 들어가요. 여기를 이제 막죠. 문을 닫고. 그러면 들어가서 그 스팀을 그냥 얼굴과 온 몸을 다 맞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더우면 이제 찬물 수건을 스스로 얼굴에 대고 이렇게 온 몸이 들어갈 경우에는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게 답답해서 여기에다가 항상 머리를 두고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를 이렇게 수건으로 막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누우면 스팀에 되지 않도록 이불을 잘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치료인데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다른 치료들을 하는 룸들이 있고요. 아, 이 기구가 스팀 패드, 열 패드를 스팀으로 찌는 스팀기입니다. 이 옆에 이 담요들로 싸서 치료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치료를 하고 샤워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이 물주기가 나와서 뜨거운 물, 찬물 샤워를 합니다. 여기 이제 다른 수치료실인데요. 이거는 이제 온욕, 온 이, 목욕하는 시설이고요. 여기 월풀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열 치료하는 시설인데요.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고 이 온도계 보이죠? 아주 높은 열에 치료하는 건데요. 수치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산소호흡기가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치료를 받습니다. 나중에 암에 대해서 할 때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치를 하는지. 네, 다리 치료하는 치료고요. 샤워실이 있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 어, 이 거실에서는 학생들이 마사지도 배우고 또 바깥을 보면서 환자들이 수치료 끝나고 쉬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샤워실인데 옆에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큰 사우나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얼음 만드는 기계가 있어서 수치료에 얼음이 많이 사용되니까요. 여기는 이제 개인 1인 사우나실입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와일드우드 수치료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수치료를 하기 전에 이 땀을 나게 돕는 차를 한 잔씩 줍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 차를 마시면 근데 이거 마셨을 때하고 안 마셨을 때하고 차이가 커요. 제가 안 마셔보고도 받아보고 어, 주로 이제 마셔보는데 땀이 나는 게 달라요. 빨리 나고 땀이 많이 납니다. 이 차를 마시면 따뜻하게 마시고 수치료에 들어가면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되는 차예요. 이제 처음으로 고혈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에는 이 좋은 치료가 따뜻한 반신욕, 짧은 온냉 샤워, 소금 마사지, 고혈압에 좋은 치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센 열이 많은 치료를 잘 하지 않죠. 근데 이 조격 오늘 보여드릴 거는 조격과 심장 열수포를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혈압에 좋은 치료입니다. 40도 이하의 물 온도를 주로 해야 되고요. 짧게 15분에서 20분,
또 급격한 온도 변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차갑게 하면 좋지 않아요. 심장에 무리가 오죠.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제 족욕을 보겠는데요. 이 족욕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에 좋죠. 지난번에 이게 사진으로도 우리가 봤는데요. 동영상으로 짧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박순옥 강사님이 해주신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 또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질병의 기초가 되는 저체온, 그렇죠? 이 저체온, 체온을 올리는데 족욕이 아주 좋잖아요. 그 족욕에 대해서 이 와일드우드에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같이 보고요. 제가 영어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날 세상에 진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완벽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뜨거운 족욕이라 부르며 뜨거운 족욕은 실제로 기침, 독감 및 감기를 예방하고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코막힘, 충혈을 완화시킵니다. 최선의 건강을 원하시면 이 간단한 치료를 따라 해보세요. 네, 1단계 의자 위에 담요를 덮습니다. 2단계 의자에 앉히고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에 발을 담급니다. 여기서 어, 지난번에 우리가 앱som 솔트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 족욕을 할 때 앱som 솔트를 반 컵 정도 넣어주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뜨거운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너무 많은 물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2단계 의자에 앉히고 환자를 뜨거운 물이 담긴 데에 발을 담그게 합니다. 3단계는 이런 시트를 물 대야까지 몸과 함께 감싸줍니다. 그리고 담요도 잘 몸을 감싸줘서 열이 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목에도 수건을 잘 감싸서요. 보온을 잘 유지시켜 줍니다. 5단계는요. 15분에서 20분 이렇게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물을 체크를 하셔서 뜨거운 물을 좀 더 채워줍니다. 6단계는 얼음물에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짜서 이마에 올려줍니다. 이 모든 치료에는 굉장히 이 머리를 차게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거를 잘 챙기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 걸 막아줘야 되죠. 7단계는 시간이 다 되면 머리수건과 목수건을 벗기시고요. 담요와 시트도 입니다. 9단계는 그 아이스 물을 발에다가 부어주고요. 그 수건에다가 발을 잘 말려주십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즉시 양말을 신습니다. 그리고 2, 3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땀을 계속 흘리게 되면 찬물 샤워나 찬물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 비디오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족욕을 할 때요, 고혈압 환자에게는 신장의 열찜질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요, 신장이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등 쪽에다가, 부위 등 쪽에다가 찜질을 같이 해줄 거거든요.
이제 수건을 물에 적셔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짜주세요. 물이 흥건하면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될 수가 있거든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짜주시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다가 3, 4분 증기가 나도록 데워줍니다. 신장 열찜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료는요, 등에다가 하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워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이렇게 싸고 있어요. 모든 수치료에는 목 뒤에 머리 밑부분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다가 싸서 됩니다. 네, 꼭 짜주고요.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눕지 않고 그대로 접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여기 밑에 세 겹으로, 큰 수건을 세 겹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수건에 조격을 할 수 있도록 했죠. 물을 갖다 놨어요. 또 세 겹으로 접은 수건을 위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웠어요. 환자가 발을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조격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담요는 훨씬 보온력이 좋거든요. 물 담요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찬물 수건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한 2, 30분 하고요. 찬물로 발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잘 닦아주고요. 이렇게 와이드드에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데 혈압이 220에서 120 굉장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15분 만에 160에서 90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에게, 혈압 환자들에게 이 수치료법을 적용을 합니다. 혹시 혈압이 높다면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은 정말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이제 감기와 호흡기에 어떤 수치료들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조교, 그죠? 뜨거운 물로만 하는 조교, 온수조교. 이거는 손과 발을 같이 넣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교이지만 뜨거운 물, 찬물 조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냉 샤워, 온냉 샤워를 볼 건데요. 온냉 샤워가 굉장히 여러 질병에 좋습니다.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온냉 목욕이 있고 온 목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안 스팀, 저 뒤에 가서 우리가 러시안 스팀도 볼 건데요. 그 다음에 일반 수치료, 가슴에다가 뜨거운 거, 찬 것 하고 조격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천식과 폐렴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과 가슴에 열스포를 하고요. 영어로 열 담요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암 환자들에게도 하고 아주 좋은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젖은 시트팩이 있어요. 그다음에 증기 흡입이 있고 흡입 치료가 있고 소금 가글, 그다음에 얼굴 온냉 수치료. 오늘 이 감기 호흡기에서는 이 세 가지 증기 흡입과 얼굴 온냉 수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감기기운이 올 때 이걸 하시는데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이 좀 있어요. 저도 전에 이걸 하고 나면 감기가 더 폭신 걸리는 거예요. 이 후유 조치를 잘 안 해주면 오히려 감기가 더 폭신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걸 잘 해주면은 정말 감기가 오다가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피로나 빈혈이나 당뇨병이나 편두통에도 두통이 초기 시작하려고 할 때 온냉 샤워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또 마사지나 수치료 받고 나서 온냉 샤워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와일드우드에서 수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샤워를 할 때 이제 해주거든요. 물을 틀어주는데 꼭 이게 뜨거운 물, 찬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와일드드에서 또 온냉 샤워 동영상을 찍은 건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완벽한 가정요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냉 샤워인데요. 온냉 샤워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뜨거운 물, 찬물을 번갈아 가며 샤워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혈구수를 증가시키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완벽한 치료법입니다. 비디오를 보시면서 방법을 배워보세요. 네, 1단계 뜨거운 물로 시작을 합니다. 3분간. 그리고 차가운 물로 바꿔서 30초로 해줍니다. 이분이 정말 차가운가 봐요. 이것을 이제 3단계에서는 3번 반복을 합니다. 이제 반복을 하실 때마다 점점 더 뜨겁고 점점 더 차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너무 뜨겁게 시작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적당하게 참을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하시고 점점 올리세요. 처음에는 3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요, 7번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도요, 굉장히 이게 활발합니다. 온 몸이 뜨거워지고 아주 이 온몸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거든요. 아주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7번을 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아주 강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 하시고 점점 늘리시면 돼요. 우리가 샤워하실 때마다 이것을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뜨거운 물 샤워만 하시지 말고 온냉법으로 해보시면 아주 면역력이 강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푹 쉬는 거.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감기가 폭신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나고 열이 나니까 막 그냥 돌아다니고 쉬지도 않고 몸도 얇게 있고 이러면 땅구멍이 다 열리고 했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가면 감기가 걸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쉼을 주고 이 이제 와일드에서 수치료를 하고 나서요. 쉬는 것까지 수치료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쉬는 것까지 수치료라고 얘기를 항상 해주거든요. 그리고 쉴 때도 따뜻하게 덥다고 이불도 안 덮고 그러시면 안 되고 몸을 그 열을 잘 유지해 주시고 쉬셔야 그 효과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이 간단한 치료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죠. 건강하게. 어디 가나 그 나라에 약초가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참 잘 아시지만은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잘 활용이 안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육체와 영적인 법칙이 얼마나 같은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이 유익을 맛보지 않고 나눌 수 없죠. 다음 주까지 과제를 내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해보실 수 있는 건데요. 꼭 한번 해보시고 타이머가 없으시면은 핸드폰을 여기서는 비닐봉지에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기억하셨다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기와 호흡기에 좋은 증기 흡입 치료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이제 좋죠. 고막힘이나 건조할 때, 코가 건조할 때, 천식으로 호흡 문제가 있을 때, 이 천식이 있을 때는 너무 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기침, 목 통증이 있을 때나 또 기관지염, 폐렴이 있을 때 이 증기를 점막으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편안하게 해주죠. 또 이 축농증에 또 알러지로 재채기 하고 그러잖아요. 혈액순환 면역력에도 좋고 중독, 담배 중독이라든지 유칼립터스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른 기침이 있나요? 완벽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기 흡입이라고 하는 치료를 할 텐데요. 이 치료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직접 기관지 점막으로 보내 막힘과 마른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코에서 목으로 폐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네, 1단계는 뜨거운 물에 담긴 냄비나 그릇을 준비해서 원하시면은 에센스 오일, 네, 호흡기 질환의 유칼립투스 오일 몇 방울을 넣고 합니다. 2단계는 냄비 위에 얼굴을 대고 3단계는 이렇게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네, 4단계는 이 자세로 30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수건을 벗기고 이제 얼굴을 잘 닦아줍니다. 30분간 쉬게 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몸이 이렇게 수치료를 끝나고 이완되어 있을 때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되고 있을 때 다른 질병이 있다면 뭐 코에 충농증이 있거나 그러면 수 패치를 붙이면 정말 좋죠. 그 다음에 코에 만약에 혹이 있다면 캐스트로 오일 팩을 하시면은 정말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냉 치료회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할 때 특별히 이제 뭐 감기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다든지 기침으로 그다음에 코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 목이 또 아프다든지 그럴 때 그 찬물, 뜨거운 물 샤워를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더 치료가 잘 됩니다. 이 수치료를 할 때 의료 선교사 분들은 다 이제 설명을 일일이 이렇게 해주죠.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좋습니다. 조심할 수 있으면 지금 전기 포트로 이제 냄비로 했는데 좀 더 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건 이제 좀 식잖아요. 전기 포트 같은 걸로 계속 수증기가 나도록 식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산을 이용하시면 우산을 덮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치료법은 환자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계속 옆에서 있어주면서 돌봐주거든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배려가 깊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죠.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수치료를 보면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치료를 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또 뭘 가지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환자가 불편하겠죠. 스킬이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받아봐야 어떻게 받을 때 가장 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환자의 필요를 알아채는 것.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환자가 땀이 난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땀이 나는지 체크를 하면서 땀이 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땀이 나는데도 바로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돕는 사람들이 잘 챙겨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아요. 우리 생각에 좀 이따가 해도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자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커튼을 벅벅벅벅 연다든지 아직 가운을 다 입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당혹감을 주면 되잖아요. 치료를 받다 보면 편안해지고 잠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자꾸 말을 건다든지 이런 것은 좀 배려심이 부족한 거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치료사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샤워를 해도요, 이제 마지막에 샤워를 하잖아요. 이제 커튼을 제낄 때도 절대 이 환자의 몸을 찬물 마사지를 가슴에 할 때도 절대 환자의 몸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샤워 커튼을 거둠과 동시에 이 환자는 이제 다 벗고 샤워를 했잖아요. 벗음과 동시에 이 치료사는 자기보다 더 높이 시트를 들어서 보이지 않고 환자를 감싸줍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작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한 부분은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절대 남자가 여자를 치료해주거나 마사지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굴 수치료를 볼 텐데요. 코 막히거나 코가 건조할 때 비염이나
알러지가 있을 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코피가 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일드우드 라이프 센터의 데니크입니다. 오늘은 얼굴 온냉수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코막힘, 부비동염 등에 도움이 됩니다. 코피가 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필요한 것은 두 개에 대야 하나는 견딜 수 있는 뜨거운 물, 또 하나는 얼음물입니다. 얼굴 닦을 수건 하나 필요하고요.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수치료할 때 중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갔다가 찬물 이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노클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3분 얼굴에 물을 넣고 있으려면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3분간 담급니다. 얼굴 들고 숨을 쉬고요. 바로 차가운 물에 30초, 3번 반복합니다. 항상 마지막은 찬물로 끝을 냅니다. 네, 얼굴을 닦고요. 이게 다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두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족욕이 참 좋아요. 이마에 냉찜질을 하시면서 뜨거운 물, 찬물 족욕을 하시면서 이마에다 냉찜질을 하시면서 또 반신욕도 좋고요. 일반 수치료를 하면은 두통이 아주 좋습니다. 이 일반 수치료가 모든 면에 좋아요. 면역력 증가되죠. 또 노폐물을 배출하죠. 이런 부분들, 이간질염이나 관절염, 불면증, 근육통, 마사지 받기 전에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발을 족욕을 하고 그 다음에 찬물 수건하고 여기 가슴에다가 등에다 따뜻한 거 하고요. 뜨거운 팩을 하고 가슴에다가도 하죠. 그리고 일반 수치료는 이 가슴을 3분, 30초 차가운 걸로 마사지 해주고 또 뜨거운 걸로 3분 하는 것이 일반 수치료입니다. 불면증, 우울증, 신경계 질환에 필요한 수치료들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젖은 시트 치료인데요. 이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치료, 아주 강하게 추천하는 치료입니다. 등열 스포, 온냉 샤워, 조교, 반신욕, 일반 수치료, 사우나, 이 소금 마사지를 이 일반 수치료나 사우나나 반신욕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소금 마사지까지 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 젖은 시트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시트를 찬물에 적셔서 몸에다가 한쪽 다리와 한쪽을 감싸주고 나머지 시트 남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이 발까지 4단계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쿨링, 이 차가운 걸 하니까 몸이 아주 차게 느껴지죠. 그래서 열이 나다가도 혈액이 다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헤어를 해주거든요. 그 시간이 8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 몸은 이제 추우면 안 되니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2단계예요. 이 1단계는 열 날 때, 뭐 장티푸스나 간에 장애가 있을 때 찬물 목욕을 못할 경우. 2단계는 열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정 이제 하게 됩니다. 수치료를 보면 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데 뇌에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 천연 치료는 약의 부작용이 없죠.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점은 치료를 해주고 좋은 점은 더 강하게 해주죠. 림프가 뇌로 가가지고요. 낮 동안에 생긴 찌꺼기, 독소 청소하는 이 단계가 졸린 단계거든요. 이 역할을 이 2단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편안해지면서 잠이 들어요. 어떤 관절 환자를 이 치료로 적용을 했을 때요. 계속 예민하고 깨고 잠이 못 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깨지 않고 잠이 푹 드는 거예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해도 그렇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분이 지나면 3단계가 돼요. 이때는 이제 가열 단계가 됩니다. 강장제 역할이 되는데요. 혈액순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따뜻해지면서 신체 온도로 되고 담요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이제 동영상을 볼 건데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감기 걸리죠. 이걸 이제 다 이 따뜻한 담요로 덮어 놓는데요. 열이 배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워지죠. 그러면서 땀이 나면서 이 가열 단계가 끝나게 돼요. 4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4단계가 되면은 이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독소 제거가 되는 거죠. 2단계 때는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이나 만성위염, 빈혈, 당뇨, 간질, 저혈당,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 혈액들이 어떻게 돼요? 표면으로 가니까 이 장기들도 자극이 줄어들고 땀으로 독소와 열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독극물이 제거가 되고 또 중독들 배출이 되고요. 기침, 기관지염, 통풍 이런 데 좋습니다. 미리 이거를 하기 전에 미리 족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잠깐 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